미국의 금리를 결정짓는 조직이 FOMC인데 FOMC 12명의 구성원 중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이재범입니다.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 이후에 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것인가 아니면 동결할 것인가 또는 내릴 것인가 이런 의견이 상당히 분분해진 상황입니다. 월가는 페드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금리를 결정짓는 페드 내에 FOM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FOMC는 한국말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이 FOMC를 알려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페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페드는 미국 전역을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몬드, 애틀란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12개의 연방준비구로 나눠서 각 지구마다 연방준비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방준비은행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기관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인 FRB를 운영하고 있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페드의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7명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있는데 페드 내의 최고 의사결 결정 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들이 모여서 경제성장, 완전 고용,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하여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기구가 바로 FOMC입니다. 이 FOMC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7명과 연방준비은행 총재 12명 중 5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연방준비은행 총재 12명 중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고정직이고 나머지 11명 중 4명이 1년 임기로 순환하는 시스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페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미국의 금리를 결정짓는 조직이 FOMC인데 FOMC 12명의 구성원 중 4명이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투표하는 인원의 30%가 매년 바뀐다는 거죠. 2023년에도 역시 바뀝니다. 아시다시피 이 FOMC 구성원은 모두 성향이 제각각인데요. 보통은 비둘기파와 매파로 나누는데 단어에서 딱 느낌이 오시죠? 비둘기파는 다소 온건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성향이고 매파는 강경한 정책을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비둘기파는 금리 인상을 더 하면 안 된다는 주장, 매파는 금리 인상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2022년 FOMC 구성원과 새롭게 변경되는 2023년 FOMC 구성원을 한번 살펴보고 그들의 성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2022년에는 이사회에서 제롬 파월을 비롯한 나엘 브레이너드, 미셸 보우만, 리사 디쿡, 필립 앤 제퍼슨, 크리스토퍼 윌러, 마이클 바 이렇게 7명이 구성되어져 있었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욕의 윌리엄스, 캔자스 시티의 조지, 클리블랜드의 메스터, 세인트루이스의 블러드, 보스턴의 콜린스 이렇게 5명, 총 12명이 FOMC를 맡았습니다. 이 중 이사회 7명과 뉴욕 총재 1명을 제외한 4명이 새롭게 교체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서 물러나는 총재가 보스턴, 캔자스시티, 클리블랜드, 세인트루이스의 총재들입니다. 발표한 언론과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최근 로이터 통신에서 총재들이 한 발언을 기준으로 성향을 나눈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보면 보스턴, 캔자스시티, 클리블랜드, 세인트루이스 총재 모두 중도 또는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인트루이스 총재는 아주 강한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왔었는데요. 연초부터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5%에서 6%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고 최근에는 7%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물러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023년도에는 어떤 성향의 총재들이 신규로 들어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미니애폴리스 카슈카리, 시카고 에반스, 댈러스 모건, 필라델피아 하커 총재입니다. 그런데 시카고 에반스 총재는 은퇴할 예정이고 그래서 오스탄 굴스비 총재로 교체가 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 총재들의 성향을 한번 살펴봤더니 시카고 찰스 에반스 후임으로 오는 오스탄 굴스비와
필라델피아 패트릭 하커는 비둘기파로 분류하고 있고, 미니애폴리스 닐 카리와 댈러스 로리 로건 총재는 매파로 분류가 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 매파가 3명, 중도파가 1명, 또는 매파가 4명이 나간 자리를 비둘기파 1명, 중도파 2명, 매파 1명, 또는 비둘기파 2명, 매파 2명이 메우게 되는 거죠. 이것을 종합해보면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 중 매파는 한두 명이 줄고 비둘기파가 한두 명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일까요? 12월 FOMC 이후에 발표된 점도표에서 내년도 미국의 금리 상단을 5.0에서 5.25%로 올렸지만, 미국의 기준금리를 예상할 때 저희가 주로 보는 미국의 2년물 채권 수익률의 경우 지난 11월 4.88%를 고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현재는 4.28%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치를 반영하는 페드워치 툴에서도 내년도 금리 상단을 4.75에서 5.0%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페드와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의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는 모양새죠. 연준과 싸우지 말라고 경고하는 과거의 금융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내년도 미국의 경기 침체와 미국의 우방 국가들의 어려움, 그리고 매파 성향이 나가고 비둘기파 성향이 합류하게 되는 FOMC, 이로 인하여 더 이상 강한 긴축을 하지 않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 여러분들은 페드와 월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2023년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FOMC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대단히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금리를 결정짓는 FOMC와 또 2023년도에 변화하게 되는 FOMC 위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레드버티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